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탄핵이냐 하야냐. 성남 민심이 촛불을 든 지 한 달여 만에 대통령 스스로 진퇴를 언급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북의 촛불 민심도 뜨거운데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시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 촛불에 담긴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비선 조직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 왔다는 거에 진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분명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닙니다.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부안, 장수. 전북 곳곳의 광장에서 분노와 희망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촛불을 취재한 이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처음 촛불을 켜든 게 지난 10월 28일이었죠? 네, 전북 지역에서도 지난 10월 28일부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면서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 현장에는 어른, 아이, 직장인, 대학생, 주부, 남녀노소 모두가 거리로 나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실 규명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촛불로 뒤덮인 뜨거운 민심의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늦가을 저녁. 광장으로 변한 도심 교차로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가을빛 속에서 촛불을 켜듭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평범한 회사원들, 중년을 훌쩍 넘긴 노부부 모두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함성을 내지릅니다. 그러면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칩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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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비웁시다! 새누리당을 통째로 비웁시다!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은 손팻말에 새겼습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구속하라. 오늘은 하야하는 날. 우산에도 마음속 외침을 붙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전구 촛불과 스마트폰 촛불도 준비했습니다. 손에 촛불을 쥔 사람들 마음은 하나.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의 퇴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몇몇 그런 기득권층들에게 그 노란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박근혜가 퇴진하는 마음에서 나부터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박근혜 얘기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어. 박근혜를 구속하라! 위대한 시민대표 만세! 만세!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대통령의 이딴 담화는 오히려 촛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또다시 퇴진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한 꼼수를 드러냈다는 비판입니다. 담화 내용에 성난 도민들은 더 거센 촛불로 거리를 밝히며 대통령 즉각 퇴진을 더 분명히 외쳤습니다. 해선 안 될 일을 해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냥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범죄집단 새누리당 즉각 해체하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지 않고 탄핵 민심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속만 챙기려는 국회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대표로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동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고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기일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촛불 집회가 거듭될수록 광장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넘실거리는 촛불 파도를 타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들썩이며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한쪽에선 따뜻한 차와 핫팩을 나눕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는 좀 그래서 그래도 참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가족끼리 이런 거 해보면 정말 의미 있고 4명이서 아빠가 오늘 먼저 같이 뜻을 하자고 해서 축제 같은 촛불 집회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차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규모가 처음에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지난 19일 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정읍 그리고 상경까지 해가지고 3만 명이 총 걸기로 같이 전북 도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날입니다. 전주뿐만이 아닙니다. 군산, 익산, 정읍, 장수 등 전북 곳곳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최순실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국정농단 사태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것에 분개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분명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다는 게 또 하나의 죄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이 준 정책 권력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실제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움직여졌다는 게 또 하나의 죄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국가를 위해서 돈을 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이 또 굉장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하고 있는 모든 국정교과서부터 해서 뭐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위안부 합의도 그리고 막 최근에 한일 정보협정도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동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화가 나고. 청와대 앞 서울 광화문에 직접 가지 못한 아쉬움을 방방곳곳에 밝힌 촛불로 달래며 준엄한 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저희 동생들이랑 같이 동생이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전에도 시위 서울에서 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좀 무리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라도 나와서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큽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민주주의를 저희는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도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고, 이 아이도 분명히 이런 역사적인 이런 날들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처음 시작된 촛불 집회. 전북 지역 40개가 넘는 노동, 종교, 시민단체들이 모여 전북 비상 시국회의를 결성한 뒤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깃발을 원하면, 우리는 선전을 원하면 우주 분풀 없이 박근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결정되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 모든 정책을 원천 무효하고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전 아직 학생이고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처벌을 위해 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말을 들어 교복 입은 학생들이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국민의 말에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대학생들은 동맹 휴업에 나섰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잇따라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조선실 일파의 국기문란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며 국정 운영을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본분을 망각하고 비선 실세에 의존하여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기강은 무너졌고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에 대한 비판은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민심을 받아들여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광장과 거리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선 대통령이 하야하면 떡볶이를 무료로 준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정치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해서. 도심 상가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음식점 벽면엔 손님들의 성난 목소리가 가득하고 대통령 퇴진 때까지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우리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카페는 영수증에 국정농단을 꼬집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제 국민으로서 뭐라도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촛불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 모여가지고 제가 국민들이 큰 의견을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냥 재밌어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여기 사장님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뭐 전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재밌게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 영수증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심각한 걸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본인은 현 대통령과 현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승용차 유리창에 대통령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몇몇 아파트에선 주민들이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서울까지는 못 가고 지역에 있는 촛불 집회도 잠깐 참여를 하고 하지만 저도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그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1960년 4월 1980년 5월 1987년 6월 그리고 이제 2016년 12월 전북 도민들의 촛불은 역사의 어떤 장면으로 기록될까요?
고등학교 2학년 신유정 학생. 대학 입시가 제일 고민스러운 때지만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입시 특혜에 이어 최 씨 조카 장시호의 부정 입학 의혹까지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상상도 못할 특혜와 부정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 한마리만 사면 숨막히는 입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때면 허탈함에 따라 웃다가도 곧 박탈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저희 같은 일반 학생은 정유라와 달리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집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교에 가기 힘든 입시 지옥인데 그렇게 특례 입학으로 한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에 평등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내 진로와 미래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무책임한 어른들 손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확신이 큽니다. 일부 어른들 중에서는 저희가 학업에만 열중하라 이러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저희의 미래가 달린 일이고 이 미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국대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고 나서 그걸 집어 넣으려고 하는 데서 무리가 가는 거죠. 문제가 되고 일제강점기 때도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한번 얘기를 저희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얘기 주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임정을 축소하지 않으면 자기들 정당성이 서지 않으니까. 10월 이후 교사 선생님 아이들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편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완주로 이사 온 김수정 씨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이들 바라보기 부끄럽고요. 이 나라에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창피하고 되게 뭐라고 설명드리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없는 어른인 게 되게 부끄러워요. 최근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 내용은 우려한 대로 편향, 부실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대신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해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가치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친일파는 친일 세력으로 표현하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는 분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정권 교과서 확실하게 재단이 될 그런 모양들로 만들어질 그런 모양들의 교과서가 아이들한테 주입시킨다는 자체가 학부모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입맛에 맞게 서술된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한쪽에 치우친 역사관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역사라는 건 주입시켜서 인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스스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어떤 식으로 정답을 내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고 교과서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력일 뿐이지 하나의 교과서로 하나의 역사를 만든다? 이 존재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저희 어른들의 시선도 불안해 보이지만 아이들도 나와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베푸소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국미사. 천주교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큰 책임을 진 사람 하나가 정신이 흐려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시구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해가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입장은 지금 4.16 연대라든가 가족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무려 지금까지 800일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 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또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7시간에 대통령이 뭐 주사를 맞았든 피부 관리를 했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참사의 그 순간에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순간도 아니고 정말 그 300여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 2월 준공 10년 만에 폐쇄된 개성공단.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전북에도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업체가 7곳 있습니다. 값비싼 기계와 설비는 고스란히 놓아둔 채 몸만 빠져나온 상황.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돌릴 기계가 없습니다. 50분의 1 정도의 생산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 방편으로 생산 시설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수준과 작업 환경 때문에 국내에서 숙련된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제가 개성공단 갔었는데 다시 또 이제 그런 것들 찾아서 이제 해외 공장을 가야겠죠.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애써 뚫어놓은 거래처는 거의 다 끊겼습니다. 정부 결정 하나 때문에 10년 가까이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정부에서 다시 제가도 할 거면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오다 주겠어요? 안 되죠. 이제는 끝났어요. 개성공단 진출 기업 직원들은 정부의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오는 이유가 없는 거죠. 95%는 떠밀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안전을 고려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선택의 배경에 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성공단도 저희가 이해할 만한 합당한 프로세스나 뭐 그런 퇴각작전도 농민들이 모는 트랙터가 논이 아닌 도로를 달립니다.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자는 전봉준 투쟁단입니다. 쌀값 보장과 대통령 퇴진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인 트랙터가 향하는 곳은 광화문. 지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80kg에 17만 원이던 쌀값을 21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지 쌀값은 13만 원,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앞으로 가려는 농민들을 맞이한 건 살수차의 물대포였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농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보고 있고요. 농민들 입장에서 실망이 너무 거듭해서 쌓여왔는데 당사자들을 빼놓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전격적인 사드 배치. 재벌 편 만드는 노동법 개혁 시도 등 촛불을 든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성남 목소리들이 하나가 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퇴진입니다. 네, 촛불이 말하는 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민심을 누가 거스를 수 있을까요? 시사기획 날 다음 이 시간에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살펴보고 정치권은, 지역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성진 교수, 이지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